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관세 패닉의 출렁이는 환율 방향성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소폭 내리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고환율입니다. 1,470원이 넘어가는 수치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저희 어떡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중국도 부과하고 서로 히토리라든가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계속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면 아래쪽에서는 환율 전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환율 전쟁에 의해서 어제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12%, 일본 증시가 8%, 우리 증시가 5% 정도 하락한 이유가 환율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우려가 반영된 지수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트럼프 1기 당시에 2018년 그 무역 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대응 방식으로의 무역 전쟁에 치열하게 다퉜는지를 말씀드리면서 환율 상황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말에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무역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25%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고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여기서 반응을 했던 내용은 위안화 절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안화가 6위안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위안화를 7.2위안까지 대략 한 20% 정도를 절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평균화가 돼버리고 등치돼 버리거든요. 20%의 환율 상황에서의 절하 그리고 관세 25%이 부분이 절하가 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 효과가 없어짐으로 따라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는 2018년도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하락 이후에 물가 상승 요인이 발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무제한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을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2018년도 무역전쟁에서의 승자는 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견제를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중국이 환율로의 조작을 하는 형태로의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관세 부과 효과가 이번에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네. 환율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환율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50%, 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동남아 시장에서의 흐름이 출렁했던 요인이 최근 4월 들어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정할 때는 레포, 영레포라고 해서 RP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환매부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준율을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할 때는 원달러가 상승하죠. 약세로의 진행이 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RP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최근 3번 정도 4월에 들어서 3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준율 인하라든가 어떤 금리나 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진행을 하게 되면 환율이 또 변동하거든요. 최근에 위안화가 7.25위안에서 7.3위안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미세 조정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주시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환율 조작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30원씩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국내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상승조다 밀리고 있죠. 네. 이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기시다 총재가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 유지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승 이후에 제한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환율 상황의 모습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이 좀 더 상승의 제한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환율 전쟁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개국을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월에 사우디 방문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틱톡 이슈가 있죠. 틱톡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4월과 5월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적인 타협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트럼프 또는 시진핑의 그 만나는 과정에서의 협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이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리 시장에서의 악재 요소가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위안화 그리고 환율 정책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측면으로서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의 측면에서 여전히 환율 상황들은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원화가 굉장히 약세인 부분에 관해서 원인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도 좀 많이 약세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굉장한 상승 약세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왜냐하면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균형 환율이 뭐냐면 위안화라든가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글로벌리 통화 수준 대비해서 달러와 가치 대비해서 평균 환율을 정하는 게 균형 환율입니다. 이게 국내 원 달러 수준에서의 균형 환율을 보게 되면 1,350원이 적정 수준에서의 환율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환율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좀 고평가되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 이건 해소가 됐죠. 네. 두 번째는 추경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산불이라든가 또 그렇네요. 뭐 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부양을 위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2월에 미국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율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6월 3일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전후로 한 상황들 그리고 추경이 확보되는 상황들 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원래의 자리로 회귀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 지금 환율 상황에서 지수가 바로 올라가기 힘들고요. 1,400원 하향하는 가격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의 상승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환율 대비해서 국내 원달러 대비해서 지수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도 국내 원화에 관한 가치는요, 현재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역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저희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전쟁이 정말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까지 34% 관세 철폐하지 않으면 50% 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도 조금 전에 담화문 발표해서 절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게 이런 파장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칠 텐데 어떤 시나리오 혹시 예상하세요, 굉장히 대표님? 크죠. 파장 자체가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과 대미 수출 자체가 1등, 2등, 그러니까 1번, 2번의 아주 주요 수출국인 상황에서 이 1번, 2번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굉장히 갈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전 해법은 솔직하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화해 또는 결합하는 이제 접점을 마련하는 과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어떤 예단에 의한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읽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4월, 5월 또 틱톡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계속 그 악화일로로 치닫겠다라는 측면의 해석보다는 항상 위기에서는 어떤 그 돌파할 수 있는 해법들이 마련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어제 기시다 총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통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정상 간의 회담은 내용이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정책의 통화 정책, 관세 정책을 진행한다라는 예정의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될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좀 유연하게, 특히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중국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게 된다라면 우리는 틱톡 매각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하는 그리고 틱톡 매각에 대해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네. 한 발짝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의 흐름 판단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